내린 눈으로 청주 곳곳의 도심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1cm 눈에 교통 대란이 벌어진 건데 청주시 늑장 대처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새벽 펼쳐진 브라질과의 월드컵 경기 응원전이 도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비록 8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응원 열기는 경기 내내 식지 않았습니다. 민선 충북체육회 2기 회장 선거에 문현우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2기 충북체육회 최대 현안은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재정 자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또 등굣길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불과 1cm 안팎의 눈에 청주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회사원과 학생들의 집단 지각 사태가 속출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먼저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 간선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이 끝도 없이 멈춰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에 내린 눈은 불과 1cm 안팎이었지만 제설 작업이 전혀 안 돼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눈이 내려서 얼어서 좀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 20-30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평소보다. 평소 1-20분 걸리던 길을 2시간 넘게 차에 갇히면서 출근길 회사원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도 늦어져 기말고사를 보던 학교들은 시험 시간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청주시에 첫 제설 작업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 6시 50분경. 하지만 청주시의 도심 제설 작업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설 작업 안 돼 있어요, 항상. 제설 작업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밀려서 다들 지각했을 거예요, 청주권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청주시 정북동에서는 2차 사고로 차량 넉 대가 파손되며 환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부근에선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 휴게소 부근에선 화물차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충북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70건. 이 중 73%인 51건이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청주시의 제설 작업이 한 발 늦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에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빙판길에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힌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통행량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에 도심 곳곳은 물론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청주 어느 곳에서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 청주의 적설량은 고작 1cm 내외로 적었지만 청주시의 제설 작업이 늦어져 생긴 예상치 못한 빙판길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막혔어요, 시내. 근데 왜 오늘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주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오전 6시쯤. 하지만 제설 작업은 2시간이 지난 오전 8시가 돼서야 흥덕구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기상예보와 달리 아침에 예상치 못한 눈이 내리면서 눈발이 날릴 때 부랴부랴 제설차들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도로 정체 등으로 제설차들이 각 구청에 빨리 도착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제설차들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날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저희가 연락을 다 해서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된 거죠.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청주시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동남지구에서 금천동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걸렸다는 내용을 비롯해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는 글이 오전 내내 수십 건 이어졌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내린 눈으로 청주시의회 등 공공기관의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던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해 농업정책위, 도시건설위 개회 시간이 11시로 늦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연대 등 성명을 내고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의 안일한 제설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비록 브라질에게 지며 8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단체 응원전의 열기는 경기 내내 식지 않았습니다.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 새벽 4시 이전부터 청주 시내의 한 술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차를 쓴 직장인에 시험 기간인 대학생까지 경기를 앞두고 울려 퍼진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선전을 기원합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기간이어도 다 같이 응원하면 선수들한테도 힘이 닿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경기 초반 연이은 실점에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전반전에만 4실점을 하며 경기가 기울었지만 응원의 열기는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31분 백승호의 중거리 슛이 점수로 이어지자 가게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래도 한 골이라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들어요. 조국을 응원하러 친구들과 함께 나온 브라질 유학생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스쳐 지나갑니다. I feel very excited, very happy. I can't express myself too much, but I'm having a lot of fun inside. 대형 스크린과 응원 도구까지 준비하며 월드컵 특수를 준비해온 상인들도 이번 월드컵은 오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약간 좀 다 같이 좀 하나가 되는 느낌 받은 것 같아요. 좀 뭉클했습니다, 오늘.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뜨거운 성원을 보낸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친 새벽이었습니다. CJB 이태영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인 오늘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에서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전국 동시다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맞불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지지와 함께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화물 노동자들의 사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 조합 전체 조합원들 나아가서 2천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안정시키고 경찰은 4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의 주력 부대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 대오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 민주노총 총파업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경찰의 엄호 속에 시멘트 출하는 점차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이전의 9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자가 대화로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정부는 그 어떠한 대화를 단절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어찌됐든 말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확산하자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이 오늘 충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례를 공포하고 사업참여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취약계층에게 임플란트 등 특정 항목에 대해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민선 충북체육회 2기를 이끌 회장 선거 고모에 윤현우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청주시 체육회장의 경우 경제계와 교육계 인사의 입하전이 예상되는데 일부에서는 체육계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초대 민선 충북체육회를 이끈 윤현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기 회장 선거에서 2파전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2기 회장 선거에는 윤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3년간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에 기여하고 충북체육회 소속 스쿼시팀 등을 창단해 지난 103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득점을 올리는 등 민선체육회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장이 내년 6월 25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체육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충북체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체육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청주시 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 구도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전흥식 현 회장과 김진균 전 충북교총 회장이 시체육회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제천과 괴산, 진천, 음성 등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출범하는 민선이기 충북체육회의 최대 현안은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재정 자립입니다. 하지만 도세의 2%를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체육회는 최근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현재 110억 원 정도인 지원액을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체육계 인사가 아닌 도청 국장 출신을 사무처장에 다시 임명한 것도 민선 체육회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화가 미흡하여 원활한 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위탁 관리하는 차기 충북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무투표로 결정되며 시군체육회장은 오는 11일과 12일 후보 등록을 거쳐 22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 감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균종은 요로 감염과 폐렴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슈퍼박테리아로 병원체 보유자나 오염된 기구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검사 179건 가운데 약 73%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감염 취약계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2022년도 충북 지역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7.33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고압적이거나 반말을 사용했고 사건 초기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법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회는 밝혔습니다. 우수 법관에는 임세별 판사와 이진희 부장판사 등 9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 지역 검사들은 지난해보다 2점 가까이 하락한 86.81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흥덕지회는 어제 2022년 모범 청소년 자매 결혼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열린 행사에서 BBS 흥덕지회는 결혼 학생 35명에게 1,7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학생 3명과 신규 자매 결혼을 맺고 유공 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주시 새청사 건립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청주 소통 플랫폼인 청주시선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는 기존과 달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댓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모아진 시민 의견을 본관동 철거 여부 등 새청사 건립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주의 한 시민단체가 충주댐 용수의 지역 내 사용량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댐이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충주 시민은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주댐 개통 공업용 수도 사업 2단계 준공으로 충주의 배분량이 28%에서 20%까지 떨어졌다며 충주댐 용수 배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 1호원이 도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1억 1,400만 원을 확보한 청주 1호원은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 오는 2023년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폭설이 아닌 1cm 눈에 청주의 도로가 마비된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난달 청주시는 대설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와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시스템 마련보다 더 중요한 건 긴급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겠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